대기업 부장이라는 자리는 사회적으로 성공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이 화려한 타이틀이 무색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조직 안에서의 명예와 권한은 퇴직과 동시에 사라지고 남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퇴직 후 대기업 부장이 마주하는 냉혹한 현실과 그 이유,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퇴직 후 삶을 성공적으로 설계하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1. 퇴직 후의 삶이 대기업 부장에게도 냉혹한 이유. 조직에서의 위치와 퇴직 후의 사회적 위치의 차이. 대기업 부장으로 일할 때는 조직 내에서의 위치가 곧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부장의 명함은 사회적 신뢰와 영향력을 상징하며 이를 통해 여러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더 이상 조직의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할 수 없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명함을 잃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잃는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죠. 사회적 위치가 사라지면 자신감을 잃고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평생 조직에서의 성과와 성취에 의존해왔던 사람들은 퇴직 후의 삶에서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조직 내에서는 부장님이라 불리며 존중받았지만 퇴직 후에는 이름으로 불리거나 심지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의 위치 변화는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에서의 동료는 이제 전 동료가 되고 조직 내에서의 관계는 서서히 희미해집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조직에서의 위치와 퇴직 후의 위치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이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퇴직 후 삶에서 좌절감과 혼란을 겪는 일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를 인식하고 준비한다면 퇴직 후에도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명함 없는 삶에서 오는 공허함과 정체성의 혼란. 퇴직 후 명함 없는 삶은 처음에는 자유로워 보일 수 있지만 곧 공허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명함 한 장으로 관계가 형성되고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명함이 사라진 후에는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니라 퇴직 후의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과제가 됩니다. 명함으로 대표되던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특히 자신의 성취와 위치에 강한 자부심을 느꼈던 사람일수록 이 공허함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경력이 더 이상 현재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감 상실과 더불어 새로운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허함은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는 분명한 목표와 일상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때로는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2. 퇴직 후 준비하지 않으면 마주하는 현실. 경제적 불안정과 재정 관리의 중요성. 퇴직 후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는 경제적 불안정입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일할 때는 안정적인 급여와 보너스를 받았지만 퇴직 후에는 이러한 수입원이 사라집니다. 이는 새로운 재정 관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합니다. 퇴직금을 잘못 관리하면 경제적 위기가 빠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리한 투자나 계획 없는 소비는 퇴직 후 경제적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퇴직 후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재정적인 선택이 신중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 자금, 예상치 못한 의료비 또는 갑작스러운 가족 지원 요청 등은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비되지 않은 퇴직자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을 예방하려면 퇴직 전부터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고 저축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과거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 수준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퇴직 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타임 일자리, 강의, 컨설팅 등 새로운 수입원을 마련하면 경제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재정적 안정은 퇴직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준비 없는 퇴직은 큰 경제적 스트레스를 초래하지만 철저한 계획과 준비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정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퇴직 후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입니다. 소속감 상실로 인한 우울감과 고립. 퇴직 후 가장 큰 심리적 변화 중 하나는 소속감 상실입니다. 조직에서의 동료와의 관계는 단순한 업무를 넘어 일종의 정서적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이러한 관계가 희미해지면서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속감의 상실은 종종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자신의 의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 매일의 목표가 사라졌다는 공허함은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대기업 부장과 같은 고위직에서 퇴직한 사람들은 이 변화를 더 극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듣고 따랐지만 퇴직 후에는 그러한 존중과 인정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정체성의 혼란과 자존감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퇴직 후에도 새로운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 자원봉사 또는 새로운 동호회에 참여하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넘어서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합니다. 건강관리 소홀과 일상 리듬의 붕괴. 퇴직 후에는 규칙적인 일상이 사라지면서 건강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며 자연스럽게 형성되던 리듬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이런 구조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관리는 단순히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습관을 유지하지 않으면 체중 증가, 만성질환 악화 또는 피로감과 같은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불규칙한 생활은 우울감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일상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과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건강보험이나 의료비 지원 계획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관리는 퇴직 후 삶의 핵심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데 시간을 투자하면 퇴직 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3.
퇴직 후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람들의 공통점. 소제목 1. 새로운 목표와 도전을 찾는 적극적인 태도. 퇴직 후에도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새로운 목표와 도전을 찾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이들은 퇴직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이나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일에 도전하며 새로운 열정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를 직업으로 발전시키거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해 새로운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면 퇴직 후에도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활력을 불어넣고 일상의 활기를 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위해 학습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나 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오랜 관심사였던 주제를 깊이 탐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학습은 지적 만족감을 주는 동시에 새로운 커리어나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찾는 것도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멘토링, 강의, 자원봉사와 같은 활동은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이자 퇴직 후에도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퇴직 후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단순히 여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의 새로운 방향성을 찾고 도전합니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와 실행 전략. 성공적으로 퇴직 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경제적 자립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퇴직 전부터 재정 계획을 세워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합니다. 재정적 안정은 퇴직 후 삶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퇴직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다각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거나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컨설팅이나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투자나 저축에 대한 사전 계획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퇴직 전부터 금융 전문가와 상담해 안전한 투자 방법을 찾아 퇴직금이나 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는 퇴직 후 갑작스러운 재정적 위기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소비 습관의 변화도 경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퇴직 후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소비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주택에서 더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취미 활동을 저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시기입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 후에도 자율성을 잃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재정립과 사회적 연결 유지. 퇴직 후 성공적인 적응을 한 사람들은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힘씁니다. 퇴직 전에는 직장 중심의 생활로 인해 가족과의 시간이 제한적이었다면 퇴직 후에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돈독히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기대와 역할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에도 가정에서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회적 연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퇴직 후에도 친구들과의 교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커뮤니티에 가입해 사회적 활동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활동은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퇴직 후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돕고 정서적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퇴직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4. 퇴직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들. 퇴직 전부터 준비해야 할 취미와 커리어 플랜. 퇴직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있어 취미와 커리어 플랜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 전에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퇴직 후에도 일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요가, 독서, 그림 그리기와 같은 활동은 퇴직 후에도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취미가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취미 외에도 자신의 경력을 활용한 새로운 커리어 플랜을 마련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강연, 자문 또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같은 활동은 지적 성취감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수입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은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커리어 플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평생 좋아했던 음악을 가르치거나 지역사회에서 강연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취미와 커리어 플랜은 퇴직 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퇴직 후에도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찾고 이를 미리 준비한다면 퇴직 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할 것입니다. 자아 성장을 위한 학습과 자기 개발. 퇴직 후에도 학습과 자기 개발은 삶을 활기차게 만드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퇴직 후에 배움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노후에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심화시키는 과정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즐거움과 성취감을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지역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강의는 퇴직 후에도 학습을 계속할 수 있는 좋은 자원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 강습, 사진 클래스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배우기 같은 과정은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은 개인적인 만족감을 넘어 사회적 연결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학습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는 퇴직 후의 고립감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퇴직 후에도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는 삶에 활력을 더하고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습과 자기 개발은 퇴직 후에도 계속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건강한 루틴과 지역사회 활동 참여의 효과. 퇴직 후에는 규칙적인 생활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루틴은 삶에 안정감을 주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며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루틴을 유지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안정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 산책이나 가벼운 요가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퇴직 후에도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자원봉사, 지역 모임 또는 동호회에 가입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만족감을 줍니다. 지역 사회 활동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환경보호 활동에 나서는 것은 삶의 의미를 더합니다. 이는 자신이 사회의 중요한 일원임을 느끼게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루틴과 지역 사회 활동은 퇴직 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퇴직 후에도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참고해 퇴직 후에도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을 설계해 보세요.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퇴직 후의 삶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퇴직 후 계획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70대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건강, 돈, 인간관계 이 세 가지를 떠올리신 분들 많으시죠? 맞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70대가 되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후회하게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을 잃거나 돈을 잃거나 심지어 행복까지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걸 잘 지키면 70대 이후가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6가지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꼭 체크해 보세요. 끝까지 함께하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탄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젊어 보이려고 무리하게 성형을 하거나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성형은 한 번 하면 계속 욕심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피부 탄력이 줄어들어 수술 후 회복이 더디고 부작용 위험도 커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하게 식사를 줄이거나 특정 식단만 고집하면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살을 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과 같은 몸매를 유지하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대신 균형 잡힌 식사와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주름도 인생의 흔적이고 자연스럽게 멋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화장을 가볍게 하거나 헤어스타일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리한 성형보다 내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과도한 다이어트보다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이 훨씬 오래가는 젊음을 만들어줍니다. 젊음은 외모가 아니라 활력과 긍정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부럽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피부도 탱탱하고 몸도 가볍고 기술도 척척 익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도 언젠가 우리처럼 나이를 먹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시간 앞에서는 평등해요. 젊은이들과 비교하면서 괜히 자존감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삶의 깊이와 여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 삶이 훨씬 행복해질 수 있어요. 비교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삶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 인생을 있는 그대로 즐겨보세요. 나이 드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고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에요. 자존감을 높이고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젊음을 유지하려고 무리하게 노력하기보다는 나이에 맞는 멋을 찾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단순한 외모보다 분위기와 태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멋스러워 보여요. 너무 화려한 옷보다는 세련되고 편안한 스타일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젊어 보이려 하기보다는 품격 있고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헤어스타일도 너무 젊게 하기보다는 얼굴형과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스타일이 더 좋습니다. 피부 관리를 할 때도 너무 강한 시술보다는 꾸준한 보습과 영양 관리가 더 효과적이에요. 밝고 건강한 표정이 가장 큰 아름다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기찬 모습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더 매력적입니다. 너무 젊어 보이려고 애쓰기보다는 현재 내 나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꾸미는 것보다 내면의 여유와 자신감을 갖는 게 더 큰 멋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과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편안하면서도 나를 돋보이게 하는 패션이 가장 좋은 스타일입니다. 진정한 멋은 외모보다 태도에서 나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나만의 개성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분들이 노후를 대비해 평생 동안 돈을 모아왔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돈을 모으기만 하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돈은 쓰기 위해 모은 것이지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너무 아끼기만 하면 결국 내가 번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무분별한 소비는 안 되지만 적절히 즐길 필요도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면 가고 맛있는 음식도 부담 없이 먹어보세요.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도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70대가 되면 체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예요. 돈은 죽을 때까지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의미 있게 써야 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삶을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히 소비하며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너무 아끼기만 하면 정작 내가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여유도 필요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식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면 자녀들도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돈이 부족할 때는 자식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미리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식이 부모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부모가 재산을 남겨줘야 한다는 부담감은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따뜻한 정과 행복한 시간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와 갈등을 빚지 않도록 미리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돕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경제적인 안정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무리한 금전적 지원보다는 정서적 지원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아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보내는 시간과 따뜻한 마음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퍼주기보다 본인의 노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기보다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70대 이후의 삶은 후반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돈을 쓰는 것이 아깝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행복한 경험을 위해 투자하세요. 여행을 가보고 싶다면 가보고 맛있는 음식도 즐겨보세요.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작은 행복을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은 경험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물건을 사는 것보다 경험을 사는 것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소비입니다. 좋은 음식, 적절한 운동,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해 투자하세요. 무조건 아끼기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선택해서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행복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소비를 하세요. 돈이 아닌 행복한 순간을 남기는 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작은 통증이나 불편함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위암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관절이 조금 아프다고 방치했더니 나중에는 걷기조차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70대 이후에는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병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내 몸 상태를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가는 것이 귀찮다고 미루다가 병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은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치료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을 더 세심하게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병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미리미리 점검하세요.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TV나 인터넷 광고에서 이거 하나만 먹으면 병이 낫는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런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 중에는 과장된 정보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효과를 보는 건강식품은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건강식품을 섭취하면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특정한 약초나 보조제가 모든 병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병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이 먹고 효과 봤다는 말만 믿고 따라하면 안 됩니다. 건강식품을 먹더라도 반드시 성분을 확인하고 내 몸에 맞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 혈압, 심장병 환자는 약과 건강식품이 상호작용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자연적인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건강법을 믿기보다는 의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이 가장 좋은 건강관리법입니다. 영양제도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 필요한 것만 골라서 먹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광고보다 전문가의 말을 더 믿어야 합니다.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무리한 운동보다 적절한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장시간 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걷기, 수영,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저강도 운동이 70대에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습관도 운동만큼 중요합니다.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과식보다는 소식을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하고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좋은 식습관은 약을 먹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줍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과 식습관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몸을 잘 관리하면 더 활기차고 건강한 7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줄어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하지만 외로움은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우울증, 고혈압, 심장병 같은 병에도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줄어들면 삶의 활력도 함께 줄어듭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구들과 연락을 자주 하고 새로운 모임에도 참여해 보세요.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로움을 줄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는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락을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이 어렵다면 작은 메시지나 안부 전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까운 친구와 주기적으로 만나는 약속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과는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자주 연락을 해보세요. 소통을 자주 하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작은 모임이라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 활동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삶의 활력이 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차 한 잔을 나누는 것도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관계는 노력하는 만큼 유지됩니다.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후회에 집중하면 현재를 즐기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의 실수나 선택을 자꾸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울해질 수 있어요.
지나간 일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아쉬운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경험이 된 거예요. 후회보다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후회가 되는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후회 속에 갇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현재를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지금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70대라고 해서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일을 그만두고 시간이 많아진 만큼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글쓰기, 요리 등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나요? 지금이라도 배워보면 생각보다 더 즐겁고 보람찰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해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을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유튜브를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도전하는 것 자체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 도전해 보세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70대 이후에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늙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늙어버리는 겁니다. 나이를 숫자로만 생각하고 마음은 항상 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긍정적인 마인드는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낙천적인 사람일수록 수명이 더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매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걱정보다는 기쁨을 찾고 후회보다는 만족을 선택하세요.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내 삶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기보다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바로 시작해 보세요. 긍정적인 태도가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즐길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70대 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시죠. 나는 이제 배워도 못해라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하면 훨씬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은행 업무,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까지 모두 스마트폰으로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도 더 쉬워집니다. 영상통화로 멀리 있는 가족과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도 있어요. 인터넷을 활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양한 취미나 건강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면 삶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천천히 익히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렵다고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한 가지씩 배워보세요.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삶을 더 즐겁게 만드는 길입니다.
기술을 활용하면 나이 들어서도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면 점점 더 뒤처지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전자책을 활용하면 책을 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편리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생활의 질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소통할 때도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쉽고 재미있을 수 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삶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에 맞춰 나도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면 점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술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70대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6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공감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까지 해왔지만 앞으로 고쳐야겠다고 느낀 부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주변의 70대 부모님이나 친척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70대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인 적 있으신가요? 어제보다 주름이 깊어진 것 같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졌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피로가 쉽게 쌓이고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들이 우리 몸을 빠르게 늙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이 습관들을 조금만 바꿔도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몸을 늙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습관들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동안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건강하고 젊게 살기 위해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습관 중에 노화를 앞당기는 습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몸을 늙게 만드는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혹시 어제 잠을 몇 시간 주무셨나요?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습관이 있다면 피부가 빠르게 늙을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피부에 영향을 줍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피부가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수면 중에는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잠이 부족하면 피부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눈가 주름과 다크서클이 심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수면 부족은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 건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피부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밤을 새우거나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도 피부를 늙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피부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고 탄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좋은 피부를 유지하려면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동안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은 노화를 늦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피부 재생과 근육 회복을 돕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은 깊은 수면 상태에서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따라서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숙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증가하여 몸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늦게까지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밝은 조명 아래에서 생활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됩니다.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면 피부 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건강한 피부와 젊음을 유지하려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명을 어둡게 하고 숙면을 유도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은 노화를 늦추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수면 리듬이 안정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침실 환경을 숙면에 적합하게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는 너무 덥거나 춥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방을 어둡게 하고 소음을 최소화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기 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는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도 숙면에 좋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잠들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이완되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수면 습관을 실천해서 건강하고 젊은 몸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단 음식을 섭취하시나요? 우리가 무심코 먹는 설탕과 가공식품이 노화를 빠르게 촉진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설탕은 몸속에서 당화작용을 일으켜 피부 탄력을 저하시킵니다. 당화작용이란 단백질과 당이 결합하여 세포를 손상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로 인해 피부 주름이 깊어지고 탄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가공식품에는 방부제, 화학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어 세포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또한 설탕은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우리 몸의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피부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설탕을 과다 섭취하는 사람은 노화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특히 음료 속에 들어있는 숨은 설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커피 음료에는 상당량의 설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요거트에도 설탕이 다량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공식품 역시 트랜스 지방과 염분이 많아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음식들이 우리 몸을 더 빨리 늙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노화를 막는 건강한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산화 성분은 세포 손상을 막고
피부와 장기의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는 블루베리, 토마토, 녹차, 다크 초콜릿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비타민 C와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들어있어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다크 초콜릿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또한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너트 등은 노화 예방에 효과적인 영양소가 많습니다. 채소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항산화 식품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같은 녹황색 채소는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항산화 식품을 매일 섭취하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피부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 설탕을 줄이고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올바른 식습관이 함께해야 효과가 큽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적절히 배합한 식사가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현미, 고구마, 키노아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단백질은 닭가슴살, 두부, 생선 등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도 좋은 지방을 섭취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세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피부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식습관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한 끼라도 건강한 식사를 하면 몸이 점점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노화를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점점 약해지고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되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통해 근육을 유지하면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생물학적 나이가 더 젊다고 합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운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은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어도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 같은 운동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연성 운동입니다. 스트레칭이나 요가는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부상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운동은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단 10분만 투자해도 몸은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더 빠르게 깨어납니다. 출근하거나 외출할 때 일부러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점심시간에 간단한 산책을 하는 것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하루 10분씩 꾸준히 운동하면 체력이 향상되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또한 면역력이 증가하여 질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작은 습관이 모이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고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운동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3번씩 30분 걷기 같은 실천 가능한 목표를 정하세요. 운동을 즐겁게 하기 위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운동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 시간을 정해두고 일정에 포함시키면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 계획을 세우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몸이 좋아지는 변화를 기록하는 것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운동 후 몸이 개운해지는 느낌을 기억하면 꾸준히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새로운 운동을 도전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즐기면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꾸준한 운동이야말로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노화를 가속화하는 원인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증가시켜 피부 탄력을 저하시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피부 재생이 느려지고 주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스트레스는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피부 톤을 칙칙하게 만듭니다. 또한 두피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일수록 노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소화장애, 두통, 만성 피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호흡을 깊게 하는 것이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둘째로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깊은 호흡을 하고 몸을 이완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트레스를 줄이면 피부도 좋아지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5. 수분 부족 마이너스 물을 안 마시면 피부, 장기, 혈관까지 늙는다.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몸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부는 수분이 부족할 경우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부 재생이 느려지고 주름이 더 쉽게 생깁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몸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체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수분 부족은 장기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건강에 영향을 미쳐 신장 결석이나 요로 감염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는 면역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물을 잘 마시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탄력이 살아납니다. 또한 몸속 노폐물이 효과적으로 배출되어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체중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뇌 기능이 활성화되어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노화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물을 잘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손발이 차가운 증상도 개선됩니다. 몸이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으면 근육의 피로도 줄어듭니다. 특히 운동 후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면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면역력도 증가하여 감기나 염증성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해독 작용을 도와간 건강을 보호합니다. 체온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 더운 날씨에도 몸이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건강과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분 섭취를 꾸준히 유지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루 동안 꾸준히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상 후 첫 번째로 물 한 잔을 마시면 몸을 깨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전후로 물을 마시면 소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고 수시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해서 일정한 시간마다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물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레몬이나 오이 같은 천연 재료를 넣으면 물을 더 쉽게 마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도 좋은 수분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꼭 충분한 물을 보충해야 합니다.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는 물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저하되므로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노화를 늦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물 섭취량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건강한 몸을 위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자세를 신경 쓰지 않나요? 구부정한 자세는 단순히 보기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허리와 목에 큰 부담을 주면서 척추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장시간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면 척추가 휘어지는 거북목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허리가 점점 구부러지면서 자세가 비틀어지고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가면서 쉽게 피로해지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쁜 자세를 지속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신진대사가 저하된다고 합니다. 또한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쁜 자세는 호흡에도 영향을 미쳐 폐활량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몸의 중심을 무너뜨려 균형 감각을 떨어뜨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른 자세는 척추 건강을 지키고 신체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몸이 더 가볍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신의 자세를 점검해 보세요. 바른 자세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잘못된 자세는 단순히 뼈와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가 나빠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부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특히 얼굴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피부가 푸석해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어깨와 목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잘못된 자세가 계속되면 몸이 점점 틀어지고 체형이 변형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세를 바로잡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가 구부러지면 내장 기관이 압박을 받아 소화 기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는 장기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자신감 있는 모습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가 좋으면 자연스럽게 몸의 균형이 맞춰지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노화 속도가 더 느리다고 합니다. 잘못된 자세는 관절염이나 허리 디스크 같은 질환을 유발할 위험도 높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평소 자세를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습관입니다. 첫 번째로 앉을 때 허리를 곧게 펴고 등받이에 바짝 기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눈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지 말고 자주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서 있을 때도 한쪽 발에 체중을 싣지 않고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걸을 때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시선을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좋은 신발을 착용하는 것도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을 하면 자세 교정에 효과적입니다. 여덟 번째로 허리와 복부 근육을 강화하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아홉 번째로 의식적으로 자세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됩니다. 열 번째로 몸이 피곤할 때는 잠깐씩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11번째로 올바른 베개와 매트리스를 사용하면 수면 자세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12번째로 하루에 한 번씩 거울을 보며 자신의 자세를 체크해 보세요. 13번째로 작은 습관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몸을 늙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습관 중에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나요?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노화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계속하면 몸이 더 빨리 늙어가지만 좋은 습관을 실천하면 건강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습관들은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루에 물을 한 잔 더 마시고 밤에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몸을 활기차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건강하고 젊은 몸을 유지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면서 스스로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건강한 삶을 위해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